이번 주는 중소중견기업 창업자분들의 은퇴 후 삶의 디자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봄사업 경영권을 받아야 승계가 끝납니다.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경영권을 받아야 합니다. 40대 어느 후계자는 창업자의 본부인의 아들입니다. 창업자 아버지는 현재 새어머니와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로부터 깊은 암시된 한이 맺힌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사장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본부인의 내조가 매우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기업 삼성 창업자도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박두훈이라고 하는 창업자의 부인이 계십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삼성의 내조의 여왕입니다. 2012년 작년이죠.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호암과 삼성의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을 일군 호암은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자식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정확했던 호암을 너그럽게 감싸고 슬아의 자식들을 못나지 않게 키워낸 박두울 여사를 조명해야 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호암과 사이에 3남 4녀를 두었지만 호암은 자서전에서 4남 5녀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자서전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삼성 측 인사들은 세상이 모두 3남 4녀라고 알고 있는데 4남 5녀라고 하면 말들이 나옵니다 하고 반언했지만 호암은 힘주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식 문제도 정리하고 싶었던 심리가 발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힐라미녀는 호암의 혼의 자식입니다. 그는 한동안 비밀로 유지하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외부로 펼쳐지기 시작했고 큰아들 냉씨가 적은 자서전에도 아버지의 여자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혼의 자식 일남 희녀는 일본인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태희와 딸 이혜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키운 그 내조의 여왕 박두울 여사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사업가는 인구 대비 약 1%의 선택된 위대한 소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창업자에게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이런 사연들도 포함합니다. 창업자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숨은 사연들을 저는 종종 접합니다. 이번 자료는 미국에서 세대별 삶의 경영, 즉 직업이나 세대별 성취감을 통계적으로 잘 나타낸 하나의 통계 자료입니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60대는 발명과 개발이 가장 정점을 이루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0대가 되면 역사, 그리고 삶의 철학 분야 모든 것들이 가장 정점을 이루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대별로 이렇게 분리해보면 65세에서 74세 전후를 중노의 세대, 즉 지금까지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노노의 시기로 분류하면서 남에게 보호, 즉 간호를 받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업자분들은 이 시대적 조명에서 과연 나는 어느 세대에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 하면 돌아가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경영의 신 하면 교세라의 창업자 이나모리 카츠오 씨를 얘기합니다.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불러 한국에 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고시마 지방대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세라믹 제조회사인 교세라를 창업했고 일본판 노벨상인 교토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65세 되던 해에 그는 다이와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삭발하고 스님이 됩니다. 그러나 수차례 일본 정계, 정치계의 강국한 청원으로 달기 회장에 취임하여 2년 만에 달기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정말로 살아있는 경영의 신입니다. 그가 스님이 될 때 들려준 얘기입니다. 지위와 명성을 쫓기보다 마음과 인격을 닦는 것. 삶의 진정한 목표를 추구하고 나의 남은 여생을 살겠다. 그는 다이와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삭발하고 삭발 스님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0대, 70대의 깊은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대표적인 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업 승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즉, 창업자 회장님들의 창업 역사를 기록하여 이것을 살아있는 기업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창업자 여러분들은 위대한 작은 거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서 주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을 영생하게 하는 기업 정신의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업자 여러분들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위대한 창업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기업이 장수 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번 편은 마지막 페이지로 은퇴 이후 이모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는 매우 소중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세대이고 휴식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최고의 명예를 얻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다음
5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은퇴 예정인 사장님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호칭입니다. 즉, 지금까지 닦으신 많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후배 기업가들에게 호칭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연설이죠. 즉,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는 것들이고요. 다음에 서술활동,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위를 받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나머지 인생을 가령 석사나 또는 박사를 받는데 아주 열심히 하신 그런 창업자분들을 종종 뵙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봉사활동이죠. 즉, 자선활동을 통한 봉사, 그리고 특히 후진국까지 가서 봉사하면서 최고의 명예를 얻는 사례들도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그동안 못한 가족여행을 즐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쉽지 않는, 즉 해도 그렇게 큰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취미활동이죠. 이건 비교적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모작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겠다 이런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야망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은퇴 이후 최고의 명예를 얻는 방법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